안녕하십니까. 12월 19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각이 오전 4시 26분입니다. 자,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연준에서 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한 이후에 지금 핀비닷컴 보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변동성이 나왔죠. 나스닥 지수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상승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됐고요. 잠시 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. 또 거기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. 자,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제자죠. 12월 18일 날 유동원 상무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엄청난 관심 그리고 많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해박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으실 겁니다. 뭐 향후에 또 2차 세미나를 좀 계획하겠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. 자, 12월 FOMC 회의 0.25%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.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냐? 일단 이 연준 기준금리는 4.25%에서 4.5%인데 문제는 이거죠. 이 점도표가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거라. 그러니까 시장 예상은 한 3번 혹은 4번이었는데 2번으로 이제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하가 이제 2번으로 좀 낮아졌다는 거죠. 자, 보시죠. 12월 달 점도표입니다. 점도표 보게 되면요. 자, 내년도 보시죠. 2번 내지 3번인데 중간값이 얼마입니까? 3.9% 정도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전에 지난 9월 달 점도표에는 말이죠. 어떻습니까? 한 3.4 정도 됐죠. 지금 내년도에 한 4번 정도, 4번 가까이 좀 인하 가능성. 뭐 큰 값으로 하면 3번이죠. 근데 이 중간값이 3.4에서 3.9%로 상향 조정됐다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4.2에서 4.50이니까 대략 한 50bp 인하, 그러니까 2번 정도 인하 가능성으로 낮아지면서 시장이 이제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지금요. 지금 자, 계속 좀 이러하고요. 자, 주요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. 시총 상위 종목군들. 자, 나스닥 100 종목들 위주로 한번 평가 보겠습니다. 여기를 자, 차트랑 함께 보시죠. 이렇게 보게 되면요. 먼저 나스닥 지수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0.75% 하락 중에 있고요. 자, 애플 자, 지금 훅 밀리고 있죠.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마이크로소프트 1.3% 하락 중에 있고요. 엔비디아 장중에 한 4%까지 4% 이상 올랐는데 지금 2.65%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. 아마존 1%대 하락하고 있고요. 테슬라는 2%대 약세입니다. 오늘도 이제 몇몇 투자 기관에서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했죠. 자, 메타, 알파벳, 브로드컴 이틀째 하락세가 좀 이고 있고요.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.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지금 블룸버그 실시간 한번 보게 되면 잠시 후에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. 지금 4시 30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또 변동성이 좀 주가 흐름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 마감 직전,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고요. 이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금리 전망, 연준의 이제 시장 전망이 예상보다 강경했다. 요게 이제 오늘 차익 매물 나오게끔 한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
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 예측치는 상향 조정했고요. 반면에 실업률 예측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. 근데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뭐 상향 조정했죠. 이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제 관세, 수입 관세 정책에 따라서 뭐 상향 조정했다 볼 수 있겠죠. 자, 내년도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2.1% 대비 2.5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실업률은 한 4.3%일 것으로 예상했고요. 자,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,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자,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 되나요? 10만 5천 달러를 좀 하회했습니다. 10만 5천 달러 좀 하회했고요. 좀 반도체 ETF 조금 전에는 상승했는데 이제 하락 반전했고요. 근데 원달러 환율이 NDF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444원을 또 뛰어넘었습니다. 환율이 이게 참 우리 경제 참 문제죠. 그다음에 이제 VIX가 변동성 지수가 지금 2.7% 올라 있고요. 10년물 국채금리는 1.57% 올랐네요. 4.45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 107을 넘었네요. 107을.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, 자, 이런 흐름입니다. 오늘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무시할 수 없겠죠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쭉 좀 보시죠. 지금 다시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매그니피션스 7 종목에서 엔비디아 제외하고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메타 플랫폼 소폭 플러스입니다만은 계속 뭐 시시각각으로 시장 상황이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말이죠. 계속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나머지 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. 자, 종목단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5시에 마감하는데 지금 현재는 2.45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. 327.10포인트 기록 중에 있고요. 자, 종목단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이 사이버캡에 대한 규제 신속 승인, 비용 절감,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 이제 수혜로 인해서 목표가를 280달러에서 480달러로 상향 조정한 기간도 있고요. 또 CFRA도 이제 테슬라 목표가를 450에서 560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테슬라는 지금 1.57% 하락한 472달러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점. 자, 엔비디아가 다시 3%까지 좀 올라서고 있네요. 자, 나스닥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? 자, 살짝 아랫꼬리가 좀 달고 있죠. 아랫꼬리가 좀 달고 있습니다. 핀비지닷컴 약간 뭐 이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약간 아랫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, 일단 파월 연준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고 있죠.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. 이 내용도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. 자, 몇 가지 뭐 뉴스 보죠. 오늘 엔비디아 상승 이유는 블랙엘 칩 생산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반등하면서 또 안도감을 좀 주고 있고, 회사의 엔비디아의 이제 미래 성장 전망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. 이 트렌드 포스가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엘 칩 생산이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대량 생산, 트렌드 포스는 이제 대량 생산은 2025년도 2분기 또는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 있었죠.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호퍼 AI 프로세서를 가장 많이 구매했죠. 48만 5천 개. 이게 얼마나 많은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있냐. 이게 뭐 지금 미국 그 AI 관련 빅테크의
경쟁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, 마이크로소프트가 48만 5천 개, 메타가 22만 4천 개, 아마존과 구글 16만 6천 개, 19만 6천 대, 16만 9천 대 이런 수입니다. 우리도 이 AI 뒤처지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소식은 이제 장중에 나왔죠. 닛산과 혼다의 합병. 근데 이제 이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산업계의 아주 엄중한 현실이란 거죠. 엄중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아주 충격이 아니다. 놀라운 일이 아니다. 그런 얘기인데요. 자, 무디스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레가시 오토메이커,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보면은 합병을 계속 이런 이제 뭐 닛산과 혼다의 어떤 합병처럼 이런 이제 합병이 좀 많아질 거로 보인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중국의 이 자동차 산업 부각, 특히 이제 EV 자동차 업체 부각, 뭐 놀랍지 않습니까? 뭐 우리나라도 곧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비아디 중국의 자동차 산업 부상과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의 어떤 격변, 변화, 놀라운 변화에 따라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을 위해서는 합병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 뭐 자동차는 테슬라, 그러니까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자율주행, FSD, 그 다음에 비용 절감, 옵티머스 로봇 투입, 뭐 놀랍지 않습니까?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,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지금 이제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해서 이제 토요타, 폭스바겐 이에 이어서 3위 이제 판매량에서는 3위가 된다는 거죠.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3위인데 이 혼다하고 닛산이 합쳐지게 되면 판매량에 있어서는 글로벌 3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 규제는 뭐 심화되고 있죠. 지금 이제 중국산 라우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조사 규제한다는 내용이 있고요.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.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걸린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. 뭐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잠깐 여기서 볼까요? 시황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볼까요? 고용시장은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. 쭉 시장을 일단 연준의 매파적인 25bp 인하에 화들짝 놀랬죠.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좀 계속 나올 것 같고요. 자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나스닥 지수는 다시 장중 저점을 위험하네요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여기요. 자,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 보시죠. 어제 외국인 수급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1.12% 상승했는데 좀 뭐 올라갈 자리에 다시 또 연준 FOMC 회의 결정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계엄령, 탄핵 이런 이제 정치적 어떤 큰 격변을 겪고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한 자리겠죠. 자, 어제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기아차, 기아와 현대였습니다. 기아와 현대였죠. 원달러 환율 상승,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룹 내 총수였던 코멘트,
미국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, 일본 혼다와 닛산 합병 보도 소식,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죠. 그리고 이제 이 재료, 개별 재료 혹은 모멘텀 보유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. 뭐 밸류업 지수에 좀 편입된 종목군들. 근데 이게 연속성이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언급하기가 참 난해합니다. 퀀텀, 양자 컴퓨팅 관련주, 뭐 오징어 게임 2, 뭐 탄소 포집 등등등, AI 다 나오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. 최근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걸 또 잘 이용해서 대주주 혹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회사 대주주가 가장 그 회사 사장 잘합니다. 주가야 최고가는 못 맞히겠지만은 일단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지나고 났을 때 딱 보면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8분 응선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 종목군들은 말이죠. 그러니까 일정을 미리 꿰차고 있고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부분이요. 뭐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대략 한 뭐 9월 달, 뭐 10월 달 이때 이제 12월 26일 날 공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관련주 뭐고. 그러면 미리 그때 공개해야지.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뭐 어떤 종목이 다 알잖아요. 막 급등하고 그러니까. 늦어버린다는 얘기죠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지금 나스닥 지수, 파월 연준 의장. 자,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상당히 덜 제약적이다. 그다음에 고용 시장 2019년보다 덜 타이트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원인은 아니다. 정책 금리의 추가 조정에 더 신중하겠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내년도 이제 시장 금리를 한 3, 4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한 3.4%까지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아니니까 오늘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죠. 테슬라가 한 2.5%. 최근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좀 미국 증시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조정이 조정이 계속적인 조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고요.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한테는 일부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어제장 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, 기아, 현대차가 줄을 이뤘고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종목군을 한번 보시죠. 테크잉, 휴젤, HLB, 니노공업, 그다음에 필옵틱스 이런 종목이었고요. 특히 이제 기관 종목에서 그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이제 사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. 요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장마가 뭐 시간의 단일가 정도 한번 볼까요? 자, 여전히 뭐 개별 종목군들, 테마주, 남북 경협 관련주 뭐 이런 게 어제 좀 장후반에 좀 시간외로 좀 오른 모습이고요. 완전 뭐 투자가 아닌 투기 종목군들 위주로요. 좀 변동성이 좀 나왔다.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파월 연준 의장의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, 나스닥 지수는 1%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 둔화는 인플레 상승 영향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. 자, 아무쪼록 미국 증시 어떤 단기 FOMC 회의 결정 이후에 단기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, 요즘 좀 감안하시고, 자, 잠시 후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체크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오늘 일정은 이러한 일정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. 좀 일찍 준비해서
네, 일찍 마감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지금 시각은 오전 4시 46분입니다.